안녕하세요. 첫 번째 남자 다음에 나올 이야기를 전해드릴게요. 노력 많이 했으니 구독 먼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빗줄기가 거세게 땅을 때리는 칠흑 같은 밤이었어요. 강백호는 온몸이 진흙탕 범벅이 된 채 산비탈을 헤매고 있었어요. 그의 손에는 낡은 삽 한 자루가 쥐어져 있었어요. 숨을 몰아쉴 때마다 입가에서 하얀 입김이 흩어졌어요. 백호는 이강혁의 차가 멈췄던 자리를 떠올리며 땅을 살피고 있었어요. 여기에 분명히 숨겼어. 화영이 시켜서 한 짓이라면 멀리 가지 못했을 거야. 백호는 혼잣말을 내뱉으며 삽을 땅속으로 깊숙이 찔러 넣었어요. 그의 아버지는 억울하게 뺑소니 가해자가 될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장미의 아버지 오복길은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었지요. 이 모든 비극의 중심에는 채화영이라는 여자의 탐욕이 있었어요. 백호는 장미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라도 증거를 찾아야만 했어요. 삽끝이 무언가 딱딱한 물체에 부딪히며 둔탁한 소리를 냈어요. 백호의 눈빛이 순식간에 날카롭게 빛나기 시작했어요. 그는 삽을 던져버리고 맨손으로 흙더미를 파헤쳤어요. 비닐에 꽁꽁 쌓인 묵직한 무언가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백호는 떨리는 손으로 비닐을 찢어 발겼어요. 그 안에는 시커멓게 굳은 피가 눌어붙은 커다란 스패너가 들어있었어요. 드디어 찾았어. 화영, 당신이 숨기려 했던 그 추악한 진실을. 백호는 비릿한 피 냄새와 흙내음이 섞인 흉기를 움켜쥐고 울먹였어요. 그건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누군가의 머리를 무참히 내려친 살인 병기였어요. 같은 시각 채화영은 화려한 대표실 안에서 초조하게 손톱을 깨물고 있었어요. 창밖을 때리는 빗소리가 마치 누군가 자신의 목을 조여오는 발소리처럼 들렸어요. 그녀는 자꾸만 떨리는 어깨를 감추려 팔짱을 꽉 꼈어요. 이 실장 아직도 연락이 없는 거야? 화영이 히스테릭한 목소리로 비서에게 소리쳤어요. 강혁은 사고 당일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애쓰고 있었지만 상황은 좋지 않았어요. 화영은 책상 위에 놓인 크리스탈 조각상을 바닥으로 내동댕이 쳤어요. 파편이 사방으로 튀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지만 그녀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어요. 오복길, 그 인간이 깨어나면 끝이야. 어떻게든 입을 막아야 해. 화영의 눈동자에는 광기 어린 도끼가 가득 서려 있었어요. 그녀는 자신의 우아한 제국이 한낱 반찬가게 사람들 때문에 무너지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어요. 화영은 다시 강혁에게 전화를 걸어 서늘하게 명령했어요. 스패너 못 찾으면 내가 다 뒤집었어. 내 이름이 나오는 순간 넌 죽은 목숨이야. 화영은 전화를 끊고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병원 중환자실 복도에는 장미가 넋이 나간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그녀의 눈은 이미 퉁퉁 부어올라 더 이상 나올 눈물조차 말라버린 듯 했어요. 기계장치의 의지에 간신히 숨을 이어가는 복길의 모습은 장미의 심장을 도려내는 것 같았어요. 장미는 차가운 유리창 너머로 아버지를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어요. 아빠, 제발 눈 좀 떠보세요. 나한테 할 말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장미의 가슴 속에는 화영을 향한 뜨거운 증오가 들끓고 있었어요. 그때 백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장미, 지금 당장 경찰서로 와요. 모든 걸 끝낼 수 있는 물건을 찾았어요. 백호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장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녀의 흐릿하던 눈동자가 복수의 화신처럼 형형하게 빛나기 시작했어요. 장미는 화영이 자신에게 건넸던 가짜 호의들을 하나하나 떠올렸어요. 채화영, 당신이 쏜 독화살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똑똑히 보여줄게. 장미는 젖은 옷을 갈아입을 새도 없이 빗속으로 몸을 던졌어요. 백호는 진흙투성이가 된 채로 경찰서 로비에 서 있었어요. 그의 손에는 비닐에 담긴 핏빛 스패너가 들려 있었지요. 그때 검은 세단 한 대가 경찰서 앞에 급정거하며 강혁이 내렸어요. 강혁은 살기 어린 눈빛으로 백호에게 다가와 앞을 가로막았어요. 그거 이리 내놔. 네가 감당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라고 했을 텐데. 강혁의 위협에도 백호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백호는 오히려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스패너를 높이 들어 올렸어요. 이 실장, 당신도 공범이야. 하지만 이 위에 남은 지문은 당신 게 아니다라고. 강혁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하며 경직되었어요. 그는 화영을 지키기 위해 백호의 목덜미를 잡아채려 달려들었어요. 두 남자는 쏟아지는 빗물 아래에서 거칠게 뒹굴며 육탄전을 벌였어요. 백호는 갈비뼈가 부러지는 듯한 통증을 느끼면서도 증거품을 가슴에 꼭 안았어요. 진실은 땅 밑에 영원히 묻히지 않아.
백호가 피 섞인 침을 뱉으며 소리치자 저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어요. 백호가 미리 연락해둔 형사들이 들이닥치자 강혁은 당황하며 뒷걸음질 쳤어요. 경찰서 취조실에 앉은 최화영은 여전히 오만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고급 실크 스카프를 만지작거리며 형사를 비웃었지요. 증거도 없이 드림그룹 대표를 이렇게 잡아두면 감당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취조실 문이 열리고 백호와 장미가 들어서자 화영의 표정은 굳어졌어요. 백호는 말없이 유전자 감식 결과지와 스패너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어요. 오복길 씨의 혈흔과 당신의 지문이 동시에 발견되었습니다. 아직도 발뺌할 건가요? 백호의 차가운 지적에 화영은 서류를 낙채려다 형사에게 제압당했어요. 장미는 화영의 코앞까지 얼굴을 들이밀고 낮게 읊조렸어요. 우리 아빠가 당신한테 무슨 잘못을 했길래 그런 거야? 말해봐 최화영. 장미의 외침에 화영은 발작하듯 소리를 지르며 책상을 내리쳤어요. 그 무식한 인간이 내 앞길을 막으니까. 나를 협박하니까 그랬어. 스스로 범행을 시인하는 발언이 나오자 취조실 안에는 정적이 흘렀어요. 화영은 아차 싶은 표정으로 입을 막았지만 이미 때는 늦어버렸지요. 형사는 차가운 수갑을 꺼내 화영의 가느다란 손목에 채웠어요. 최화영이 긴급 체포되었다는 소식은 순식간에 드림그룹 전체에 퍼졌어요. 마 회장은 노발대발하며 화영의 이름을 명단에서 지우라고 명령했지요. 서리는 엄마의 몰락을 지켜보며 커다란 충격과 공포에 휩싸였어요. 그녀는 자신도 가짜 딸이라는 사실이 밝혀질까 봐 전전긍긍하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없으면 난 어떻게 되는 거지? 나도 버려지는 건가? 서리는 준호를 찾아가 울며 매달렸지만 준호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했어요. 준호는 이미 화영의 비리와 악행이 담긴 장부를 장미로부터 넘겨받은 상태였거든요. 장미는 화영의 대표실 자리에 앉아 창밖의 야경을 내려다보았어요.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예전에 순진했던 소녀의 것이 아니었어요. 이제 시작이야, 최화영. 당신이 가진 모든 걸 뺏어줄게. 장미는 화영이 그토록 지키려 했던 드림그룹을 무너뜨릴 거대한 계획을 가동했어요. 한편 병원에서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심정지 고비를 넘겼던 복길이 아주 천천히 눈을 뜨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그는 곁을 지키던 태평의 손을 꽉 잡으며 힘겹게 입술을 뗐어요. 장미야. 우리 장미 어디 있니? 복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화영이 가장 두려워하는 진실이 담겨 있었어요. 복길은 사고 당시 화영이 자신에게 했던 말들을 모두 기억하고 있었지요. 그가 입을 여는 순간 최화영은 살인미수 이상의 죗값을 치러야 할 것이었어요. 백호는 경찰서 밖으로 나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밤하늘을 보았어요. 비는 그쳤지만 이들의 앞날에는 더 큰 폭풍우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장미는 화영의 비밀 장부를 불태우며 서늘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녀는 이제 최고의 셰프가 아닌 가장 잔인한 복수자가 되기로 했으니까요. 이렇게 이번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MBC 11 드라마 첫 번째 남자, 다음 방송에서는 어떤 흥미진진한 사건들이 펼쳐질까요? 벌써부터 기다려지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